법무부 장관님, 예, 이 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착수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내사 중입니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돼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알겠습니다. 2부에서 예.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연일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묵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검찰이지 뭐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갖고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정말 이 사안의 폭발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크구나 하는 것을 나는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의 주체가 뭐고 누가 이 사업을 설계를 했고 이 사업의 수익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느긋하고 여유 있고 잘 받아치는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이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우선 보십시오. 이 사건 성남시에 무슨 4,800억 줬다 그러는데 이건 민간 개발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은 아파트 건립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데입니다. 100% 분양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성남시에서 공영 개발하면은 훨씬 더 많은 4,800억이 아니라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성남시에 떨어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갖고 가요. 3억 투자해서 4,000억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개발업자들이 그전 김병장 성남시장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안 되니까 성남시장 선거할 때 절반은 이재명 캠프에 보내고 절반은 국민의힘 캠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되니까 그 갔던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재명이 결정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전에 C7이라는 민간개발 시행사가 이걸 했어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땅 소유자들한테 계약금으로 1,250억을 준 거예요. 1,250억. 그럼 결국 10%를 계약금으로 주잖아요. 토지가를 1조 2,500억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남개발공사가 이걸 하면서 땅값을 얼마 줬습니까? 6천억을 준 거예요. 민간개발업자는 1조 2,500억을 생각했는데 성남개발공사는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천억을 준 거예요. 결국은 원소유자들한테 원주민들한테 6,500억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민간 투자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준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배임이에요. 공영 개발할 수 있는 100% 공영 개발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눠먹은 거. 이게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원주민한테 1조 2,500원을 줄 돈을 6천억밖에 안 준 거. 6,500억 원을 결국은 민간 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이것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신청을 해서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고 두 번째가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이 있고 세 번째가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어요.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을 어떻게 했냐? 5천억 상당의 기반 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는 어떻게 했냐? 기반시설 포함해서 5,500억 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갖고 가겠다는 구조예요. 이 메리츠증권 제안서 내용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메리츠증권 제안대로 하면은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로 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에 유동규하고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수사하면은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이거 지금 수사하면은 평가도 엉터리고요. 공고기간도 보통 60일에서 90일 하는데 45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보통 건설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은행들로 하여금 1조 이상의 재무적 1조 이상의 은행들로 하여금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개발 사업에서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이게. 그런데 투자는 은행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은행이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 6% 투자한 민간 투자자들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익은 다 갖고 왔어요. 43% 투자한 하나은행은 결국 이자 상당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떻게 지분이 43% 있는 사람이 제일 이익을 적게 보고 지분이 제일 적은 6%인 천화동인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난 이런 계약서 처음 봅니다. 이런 계약서 처음 봐요.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뭐 성남 1공원 조성하는데 2,760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정말 2,760억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들 조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뻥튀기 했다고 봅니다. 뻥튀기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보통은 보통주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우선주가 또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거는 성남시 관계자들, 유동규, 김만배, 그 다음에 그 이 수익자인 YTN의 배모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모해가지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돈을 절반을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하나은행이 지분이 43%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은 제일 적게 봐요? 6%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수익의 대부분을 다 갖고 가잖아요. 이래놓고 이재명 후보가 적반하장격으로 내로남불격으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고발을 해요. 그렇다고 이 비리와 부정이 숨겨집니까? 저는 검찰에서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중앙지검 공공 형사 2부에 지금 배당돼서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의 수사 개시의 원인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국민의힘 몇몇 분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배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